2020학년도 5월 21일 시행됐던 고3 학력평가 국어 영역, 독서 영역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이고요. 이 동영상의 모든 문제의 저작권은 문제 출제자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의 저작권은 강의를 하고 있는 우락교 류티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과학 지문 지금 보고 오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강의가 처음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독서 지문을 접근을 할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먼저 보지 말고 제시문을 먼저 읽고 메모를 제대로 하면은 문제 출제 요소가 충분히 파악이 된다. 글의 구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함정 포인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메모를 하면서 문제를 푸셨을 텐데요. 그 본인의 메모와 그다음 저의 메모를 한번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자는 어떤 포인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글을 읽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기법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죠. 경제학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정의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A, 이것을 B라고 했었을 때 A와 B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면은 얘는 뭐가 아니다. 얘는 실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적어지는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은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봤을 때 앞쪽과 뒤쪽 중에서 어느 쪽이 출제 확률이 더 높으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 앞쪽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업이 발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쉽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문제화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피해갈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함정 포인트가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라고 하면 저는 앞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정 포인트는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할 수가 있겠죠.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만이 실업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출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실업을 크게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등으로 분류하고 그 해결책을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은 출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출제는 안 될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건데 그럼 뭐 때문에 제가 밑줄을 치냐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글의 전개 방향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글의 전개 방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냐면요. 마찰적 실업을 A,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을 B,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을 C라고 했었을 때 지금 A가 무엇이냐? A, B, C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실업을 큰 게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의 플러스 이 부분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인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해결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글에서는 뭐까지 제시를 할 건데 해결책까지 제시를 할 건데 이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개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문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문단이 글 전체 어떤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문단을 굉장히 잘 읽어둬야 되겠죠.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우선 마찰적 실업이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글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요. 마찰적 실업 나오죠. 그럼 마찰적 실업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글 내려가서 구조적 실업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라고 해서 나올 텐데요. 경기적 실업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경기적 실업. 여기 있죠. 이렇게 찾아놓고 저는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에 대해서만 나올 것이다. 마찰과 관련해서만 나올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만 나올 것이다. 그 다음 요 부분에서는 이제 경기적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먼저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질 끌려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마찰적 실업이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가 개인의 선택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제 밑줄을 좀 쳐놓으셔야 되겠죠. 노동자가 개인의 선택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핵심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반드시 뭐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 마찰적 실업과 연결을 시켜야지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랑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도 밑줄을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짝을 지어서 봐놓으셔야 돼요. 이 짝이 잘 맞지 않는 선택지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기술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마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랑 연결을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구조적 실업은 노동자의 재교육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노동자의 재교육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하냐면은 재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마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랑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단어와 그 앞에 나왔던 개념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선택지를 보는 눈입니다.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들을 순간적으로 기억을 해서 짝을 맞춰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어에 있어서 독서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고용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 보시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고용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입니다. 수요와 감소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랑 시켜야 된다? 경기적 실업과 관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경기적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때 경기가 침체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 물가 하락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뭐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 경기적 실업이랑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게 된다. 자, 생산량을 줄인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랑 연결시켜야 된다? 경기적 실업과 관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경기적 실업은 다른 종류의 실업에 비하여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큰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된 건 경기적 실업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손실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 두 개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큰 손실은 앞에 두 개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 뭐예요? 기역의 입장과 니은의 입장,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입장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이라고 했어요. 두 개부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먼저 고전학파는 이라고 나오죠. 그럼 뒷페이지 먼저 갔다 올게요. 뒷페이지에 이제 뒷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고전학파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케인즈 학파에서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글이 끝나죠. 맞습니까? 그러나 케인즈 학파에서는 이라고 하면 글이 끝나면요. 이 두 개의 이론, 두 개의 의견을 대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먼저 고전학파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전학파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완전히 탄력적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경제적 실업을, 왜 완전히 탄력적이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냐면, 선생님 그게 경제학 이론이라서 체크를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뒤쪽에 케인즈 학파를 보면요.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는 거예요. 경기적 실업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그래서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누구다? 고전학파다라는 거죠. 이들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 액수를 의미하는 명목임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 즉 임금의 실제 가치를 의미하는, 자, 임금의 실제 가치는 실질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명목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실질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시의 방법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시의 방법 사용이 되었다. 물가가 10% 정도 하락하게 되면 명목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10%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물가가 하락하기 전보다 실질임금이 10% 정도 상승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 하락이라든가 상승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방향성이 있을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과 하락 짝을 맞춘다든가 하락과 상승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서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물가 하락,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 실질임금은 상승이죠. 물가 하락, 실질임금 상승 이런 식이죠. 명목임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적 실업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상승을 하니까 일을 안 하려던 사람들도 훨씬 더 일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로 인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의 초과 공급.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노동의 초과 수요라고 하게 되면은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과학 지문 해설 강의를 보시면은 아마 나올 텐데요. 상대적인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저는 체크를 해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치할 수 있는 대치 단어, 대치 표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함정 파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명목임금은 탄력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명목임금이 이제 같이 그 이후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명목임금의 하락은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 명목임금이 하락을 하면 실질임금도 하락을 하게 되네요. 실질임금은 경기가 침체되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간다. 결국 기업에서는 명목임금이 하락한 만큼 노동의 수요량을 늘릴 수 있게 되므로, 명목임금이 하락을 하면은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된다?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 놔야 되는 거예요. 노동의 초과 공급은 사라지고 실업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따라서 고전학파는 뭐라고 한다? 고전학파는 인위적 기입을 통해 경기적 실업을 감소하려는 정부의 역할에 반대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아까 케인즈 학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확률이 높다? 찬성한다,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그러나 케인즈 학파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없다라고 이미 주장을 했죠. 즉 명목임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실질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고전 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목임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어디가 달라진다? 명목임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봤다라는 부분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부분은 같다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차이 나는 부분은 차이가 난다.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까지 봐두셔야 돼요. 이에 대해 케인즈 학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화폐 환상 현상이다. 화폐 환상 현상이라는 단어는 뭐랑 연결되면 안 된다? 고전 학파와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여기서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누구랑 연결돼야 된다? 케인즈 학파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화폐 환상 현상이란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뭐가 나오고요. 정의의 방식이 나오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명목임금이 하락하였을 때의 실질임금이 명목임금의 하락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노동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인식을 하지 못한대요. 뭐를 인식하지 못하냐면 요 앞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화폐 환상 현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결국 명목임금은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기 이전의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누구는 고전학파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화폐 환상 현상이 일어나면 명목임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이또이하다는 거죠. 이는 기업에서 노동의 수요량을 늘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명목임금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추가로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업은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자학반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노동의 수요를 늘리는 등의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예측한 부분이 맞죠.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아까 과학 지문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사회 지문이. 인문 지문은 더 쉬워요. 이번에. 그럼 세 문제 같이 보실 텐데요.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보시면은 실업의 정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이었죠. 제가 요거 출제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업의 정의 나왔고요. 실업의 발생 원인 나왔고요. 화폐 환상 현상의
유형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3번 꽤 쉽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역할, 실업의 종류에 따른 정보의 역할 나왔고 그다음에 관점 차이 나왔죠. 뭐와 뭐로 나눠야 된다. 고전과 케인즈 악파로 나눠야 되겠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기억은 뭐냐면 명목임금이고요. 니은은 실질임금입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기억이 하락한다면 니은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군. 맞습니까? 자, 물가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요. 물가가 높아져요. 근데 실제로 받는 월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임금 자체가 어떻게 된다? 떨어져야 맞는 거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 제가 방향성을 분명히 짝을 지어 놓으라고 했죠. 그게 출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성이 나오면 이거는 짝을 맞춰서 생각을 해놔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쉽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것을 만약에 바로 뽑아내지를 못한다면 세모를 치세요. 세모를 치신 다음에 나머지 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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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뽑아내셔도 돼요. 정답을 잘 찍고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23번 문제를 제가 문제 출제 방법을 설명하기 매우 좋다라고 해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년 가까이 카메라 필름 제조 회사에서 필름 제조 전문가로 근무하던 갑은 새로운 필름 제조 앞에 건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싹 다 필요 없고요. 기술의 등장인 거예요. 그럼 기술과 관련된 실업 뭐였죠? 기술과 관련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핵심어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A 의료업체 직원들은 평소 근무하고 싶었던 B 의료업체 경력 사업을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평소 근무하고 싶었던 이거 개인의 어떤 사정이죠. 그럼 얘는 뭐다? 얘는 마찰적 실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왜 이게 문제 내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냐면 구조와 마찰이 나왔죠. 그럼 지금 안 나온 거보다 경기 실업과 관련된 부분이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번호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다음 문제 먼저 보시면은 24번에 경기적 실험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가져다 쓴다. 본문을 가져다 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답은 몇 번이에요? 예, 지금 답은 5번인데요. 니은과 달리 기억은 노동자의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였죠. 노동자의 기술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군.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그럼 기업 1번을 보시면은 기업과 달리 니은은 경기 침체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었죠? 경기 침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경기적 실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요. 경기 침체 안 되고요. 사회 전체의 큰 손실, 경기적 실업과 관계된 거였죠. 안 되고요. 스스로 바꾸는 과정. 기억은 일자리를 스스로 바꾸는 과정, 니은이었죠. 얘는. 그다음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은 뭐였어요? 자, 이 표현 한번 찾아볼게요.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마찰 부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억이 아니라 니은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어떤 표현을 가져다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좀 아쉬운 점은 뭐예요? 아쉬운 점은 지금 여기 구조적 실업과 관련해서 재교육이라는 단어가 좀 출제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출제가 안 됐죠. 이런 부분은 이제 변형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24번 보시면 경기적 실업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를 보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저는 요거 먼저 체크했어요. 고전 나왔네. 그 다음에 케인즈, 케인즈, 케인즈 나왔네. 요거 먼저 체크하고 들어갔거든요. 보이세요?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일시적 현상. 고전이 생각했던 부분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노동의 초과 공급. 나왔죠? 노동자들의 경쟁. 이런 표현들 나왔었죠? 그러면 지금 고전학파와 관련된 내용은 틀린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볼게요. 화폐 환상 현상 케인즈 학파 맞는 얘기였죠. 맞습니까? 노동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케인즈 학파 맞는 얘기였죠. 3번, 4번 날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명목임금이 W0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케인즈 학파에서 L0에서 L2의 차이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노동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표현이 나왔냐면요. 고전학파와 관련된 문단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 5번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3점짜리 문제이고 뭐 그래프가 나오긴 했는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이런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제 해결 다 했고 25번 문제는 따로 풀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빨리 풀었죠. 이렇게 풀면은 정말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사회 지문만 보셨다면 과학 지문, 인문 지문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학교 류티였습니다.